안녕하세요. 배구 모든 것의 안지환 박성률입니다. 자, 오늘은 배구 교육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때 빨리 그만두고 사교육 현장에서 한 19년 일했습니다. 일하고 지도자 생활을 그렇게 해왔고요. 여기는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프로 선수 생활 하다가 이제 프로에서 지도자 생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같다 보니 이 유소년 때의 문화 차이는 비슷했을 텐데 거의 똑같은데 동시대를 살아왔던 거죠. 다만 우리가 못 만난 그 20년 동안 그 프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좀 들어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배운 거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어떤 교육의 문화 차이는 어떤 게 있고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 토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한번 그럼 의논해볼까요? 먼저 그거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내가 UNI 배구팀의 그 감독을 할 때야. 근데 우리 팀이 서울시 대회야. 전국 대회도 아니야. 클럽인데 생활체육은 21점이잖아요. 21대 4로 진 팀이었어 우리 팀이. 근데 그 멤버에서 크게 멤버는 변하지 않고 쭉 성장해가지고 UNI가 이제 전국 대회를 우승하는 상황이 생긴 거지.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바꿨어. 예를 들자면 우리 팀 멤버들을 두 팀으로 쪼개가지고 출전을 시켜서 양리그를 우승한 경우도 있었어. 또 이제 남자 팀과 여자 팀을 둘 다 키워가지고 동반 우승도 해봤어. 엄청난 이런 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감독으로서. 성과. 성과를 이뤘어도 그 다음 비전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 클럽에 대해서 국가대표를 뽑아서 일본이랑 클럽 교류전을 할 것도 아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성인 클럽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우승하는 역사를 써버리면 이제 명예가 엄청나게 따라오는 거지. 그런 문화 차이가 좀 있지. 이제 성인 클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고 그런 아마추어 감독, 코치 인정하지 않지. 엘리트에서. 그렇죠. 엘리트에서는 급을 나눠버리지. 근데 이제 프로라는 포지션이 굳이 키워야 되는 그렇죠. 그런 포지션은 그렇죠. 좀 약하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곳이죠. 프로는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곳이 프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준이 낮을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수준이 높은 곳이라고 나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 이 선수들을 누굴 데려와서 그렇죠. 우리 팀에 보충을 하고 그렇죠. 그 전략을 어떻게 짜면 우리가 리그를 우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 다만 이제 선수들도 보면 미완성적인 선수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거냐. 포텐셜이 좋아서 내가 얘를 한 3년 데리고 있다가 어떻게 기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교육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 선수를 누가 잘 키울 수 있는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좋은 감독과 좋은 코치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이 들어. 잘 가르치는 사람과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누구나 알고 어떻게 보면 스타 선수였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감독을 하고 계시죠. 아까도 말했듯이 돈으로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수들을 사고 팔아서 이 좋은 선수를 구성시키는 것도 그 또 하나의 감독의 능력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런 아마추어에서의 교육적인 교육론과 어떻게 보면 프로에서 있는 성과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타까운 부분은 엘리트랑 유소년 클럽을 보면 이제 구분 지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엘리트 코치들의 마인드가 요거야.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야.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식당이라고 비교해봐. 밥이 맛있든 맛이 없든 그 구내 식당에서 계속 일하잖아. 언제까지? 그 사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통 사고 안 치면 식중독이 전체가 걸린다든지 어떤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계속 거기서 요리하면서 돈을 벌고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공무원 직업군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옆에 내가 진짜 중국집 하나를 한다고 쳐. 셰프야. 그때는 어때? 가격도 생각해야 되고 고객층도 생각해야 되고 맛도 생각해야 되고 비전도 생각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0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렇게 사교육 쪽에 있던 사람 30년의 경험과 공무원에서 30년 한 경험이 같겠냐는 거지. 그거는 엄청난 차이를 이룰 거라는 거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엘리트가 지금. 왜? 엘리트는 그런 공무원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지. 엘리트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딜레마가 많이 생겼는데 나 역시도 전달해주고 싶어. 이 좋은 교육을. 근데
그거는 유소년 클럽이잖아. 그거는 아마추어잖아라고 받아들여버려. 그러니까 이 전달을 해주고 싶어도 벽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는 엘리트와 그 아마추어를 구분해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외국은 이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봐. 단지 명문 유소년 클럽이 있는 거지. 명문 유소년 클럽이 있고 명문 유소년 클럽이 아닌 곳이 있어. 그래서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만 여자 15세 유소년 클럽이 80개가 넘어, 학교만. 이거를 일본은 다 쳐. 그렇죠. 일본은 이걸 카운트를 해. 그래가지고 팀이 뭐 전체 다 합치면 2,000개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3,000개까지 있다고 들어본 거. 근데 사실상 우리 서울에만 따져도 명문 클럽 중학교 3개 있잖아, 여자. 어디야? 일신, 세화, 중앙. 이렇게 3개가 있단 말이야, 명문 클럽이. 그리고 80개의 명문 클럽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배구 시합을 나올 수 있는 또 클럽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83개, 최소 83개잖아. 또 인원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는 클럽들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서울에만 80개가 넘는 클럽이 있는 거잖아. 이거를 인구수가 3배 차이 나니까 3배로 곱해보면 240개 팀이 넘어.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를 도시 하나에서 보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일본이랑 인프라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는 거야. 이 아마추어와의 그 경계를 놓는 순간 우리는 발전을 할 수 없는 시작점에 놓여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돌이켜보면 엘리트 명문 클럽 하면 한 도시에 일본의 뭐 도쿄라고 하자. 도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3개면 3배니까 9개 명문 클럽이 있어야 돼, 도쿄에서. 그 정도 차이는 난다는 거지. 왜냐면 걔네들이 얘기했을 때 8강전은 넘어야 배구 같은 시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고. 8강전은 넘어야. 웬만한 팀들은 다 걸러서 올라와서 8강전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 평가전 같은 그런 느낌의 대회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나 거기서 우승을 하잖아? 또 전국체전을 또 가면 또 그게 다르지.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난 거지. 근데 사실 우리 서울시 평가전 83개를 싸워가지고 1등을 하려고 해봐.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본과 같아지는 거야. 그럼 구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서로가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야. 왜? 명문 클럽이 되고 싶으니까. 나는 서울시 우승팀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코치들이 막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 명문 클럽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명문 클럽이랑 붙어볼 기회도 없지 않냐고. 그렇죠. 하지만 그런 거를 해야 고등학교 감독들도 그런 평가전에 와가지고 진짜 운동신경 좋은 아이들을 픽해서 너 우리 고등학교 트라이아웃에 참여를 해라. 입학 트라이아웃에 참여를 해서 뽑아가지고 육성하고 그러면 인프라가 넓어지고 이런 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각이 되겠지. 시스템을 안 바꾸면 침몰해, 이 배는. 대한민국 배구가 침몰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뭔가를 하자? 쉽지가 않아. 이미 구멍이 났어. 크랙이 생겼어. 이미 지금 대한민국 배구가 세계 무대에서 보여지는 이런 퍼포먼스라든지 보면 이미 크랙은 생겼어. 그럼 뭘 바꿔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왔어. 교육. 그럼 첫 번째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돼.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이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픈해야 돼. 받아들여야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지도력이 뛰어나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카피해야지. 카피한 다음에 그 사람보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하면 돼. 내가 최고는 아니잖아. 그러면 사람들도 나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지. 댓글로도 주고 이런 교육도 어떻습니까? 저런 교육도 어떻습니까? 영상으로도 좀 보내주고 하면 서로가 연구가 될 수가 있지. 그런 장이 열리고. 그래서 나는 지도자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 오픈할 수 있는 마인드. 이게 첫 번째 우리나라에 개선돼야 되는 점. 두 번째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진짜 어려운데 명예가 없어 우리나라는. 너 유소년 때 기억나는 대회 있어? 그냥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 내가 말하는 건 어떤 대회를 우승했을 때 명예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대회가 있느냐는 거야, 내 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 전국 소년체전을 우승해도 나는 그렇게 명예롭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 어른들에게는 중요해.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 바로 실적이니까. 중요한 대회가 전국체전이고 전국소년체전인 거는 맞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평가전을 막 마음 졸이지만 이겨서 명예롭다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 그치?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일본은 그러니까 서울시 대표만 돼도 명예로워. 일본 그게 돼 있어. 왜 그러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스포츠 클럽 하시는 선생님들 다 이해하실 거야. 교육감배 우승한다고 생각해. 명예롭잖아. 근데 서울시 교육감배 우승한 거, 경기도 교육감배 우승한 거, 그 우승한 교육감배 우승팀들이 나와서
전국체전 한다 생각해봐. 거기서 또 우승했어. 그러면 그 해에 내가 배구를 하는데 전국 교육감배 우승팀이 돼. 와, 얘네 진짜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예를 들자면. 일본이 그런 문화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전국체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걸 우승했다고 해서 그렇게 명예롭지는 않다는 학생들이 거지. 막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그 전국 교육감배 우승한 학생들은 자기들이 명예롭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감배에 엘리트 스포츠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시합을 뛰면 일본이 딱 되는 거야. 명문 클럽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명문 클럽과 일반 클럽들의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럼 하향 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고. 상향 그레이드를 하지. 왜냐면 좋은 인재들이 다 쏠리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명문 클럽에. 그래서 왜 일본 슬램덩크라든지 이런 하이큐라든지 만화 보면 어떤 명문 클럽으로 막 갔다고 막 소문나잖아, 막 얘들. 야, 그 클럽 갔대, 그 클럽 갔대, 막 이러잖아. 진학을 어디로 했대, 막 이런 거. 자기들끼리 막 소문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명문 클럽으로 갈 수 있고 없고 그 아이의 실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막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중학교 교육감배를 우승한 애들이 고등학교 트라이아웃 할 때 신청해가지고 또 그 명문 클럽을 갈 수 있냐 없냐. 난 명문 클럽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8강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을 갈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이슈라는 거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특정히 붙어보면 거의 지역 예선. 지역에서. 약간 그렇지.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지. 정말로 전국 대회를 나간다는 건 엄청나게 명예롭게 그렇게 인상을 주죠. 그 만화에서. 이미 좋은 표본이 있잖아. 일본이라는. 따라만 해도 돼.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서대문구 배구 협회장을 맡고 있지만 서대문구에 중앙여고가 있단 말이야. 중앙여중이 있고 중앙여중이 서대문구 지역 리그를 하면 돼. 세화가 그 강남 쪽에서 하면 되고 일신도 하면 되고 다른 지역들도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당연히 엘리트 클럽들이 명문이니까 중앙여중이 서대문구 대표팀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 그렇죠. 지역에서 싸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2등이 있을 거 아니야. 3등도 생기고. 그러나 평가전 지역구 리그 우승팀이 생겼어. 그 지역구 리그에 자치구 팀들이 나와서 서울시 평가전을 하는 거야, 또. 1등을 했어. 이제 전국체전을 가. 그럼 이 리그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몇 개월에 걸친 형성이 되잖아. 그 경험을 쫙 쌓아가지고 쫙 쌓아서 와가지고 우승하는 것이 전국체전을 나갔을 때 더 나은 팀으로서 갈 거 아니냐는 거지. 이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 못 만들어. 우리나라 왜 못 만들어? 다들 서로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인정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일본이 있는 거지. 오늘 어쨌든 그런 비교죠, 비교. 근데 이거를 부정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까내리기 위한 비교라기보다는 좀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놓고 그런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어디에 있고 뭐가 있느냐. 진짜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론을 의논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시기가 왔다. 더 이상 미루면 배구의 인기는 또 도태될 수 있다. 사그라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도 최대한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뭐 정리 멘트 하나 해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와 아마추어 이제 리그는 당연히 격이 있고 다를 수는 있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 아마추어의 교육이라든지 뭐 프로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격을 나눌 게 아니라 오히려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가는 교육, 효과적인 교육은 뭔가 이런 얘기였다. 우리가 다음에는 일본에서 배구했던 친구들을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도 실제 현지인한테 또 배워보는 시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의논할 수 있게끔 연락 주세요. 그 일본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DM 주십시오. 인스타그램 DM으로 우리가 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